네,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성공했다. 네,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 이춘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네. 아, 그분. 네, 유명하신 그분 분이죠. 진짜 대박 정규직인가 봐요. 그분이 원래 정말 철밥통이셔. 김정일한테 엄청 총애를 받다가 높은 데로 가서 방송 안 하다가 다시 컴백했어. 아, 그래요? 그 사람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실력파시네. 완전히 성공했다.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후계자가 없는 거죠, 북한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요거 많이 따라해요. 아, 그래요?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 프로그램. 우리가 중국말 하는 것처럼 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톤을 따라해. 말도 안 되는 한국말인데 그렇게 해요. 그거를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북한이 쓴다고 생각해. 일본에서는 북한을 이제 기타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기타조선 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보다 더 지랄해 걔들이. 이번에 생중계하고 뭐 그렇지 않았어요? 미사일 쏘면 더 지랄한데 난리 진짜 걔들은. 그래서 그런 거 좀 있죠. 그게 이제 그 아베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어서 더 심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극우 정권이니까. 아베가 낮에 가서 엄청 규탄하고 밤에 집에 가갖고 한바구음을 터뜨린다더라고. 와타카! 내 지지율에 영향력이 있으니. 그럼. 근데 일단 여러 번의 미사일 실험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황이. 왜냐면은. 당장 주식시장도 막. 근데 주식이야. 늘 그랬어요. 늘 아침에 떨어졌다가 오후쯤 회복하고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이번이 왜 조금 더 심각하게 뭐냐면, 그전에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ICBM에 탑재하는 기술, 그 다음에 핵탄두를 경량화, 소량화하는 기술, 대기권에 올렸다가 재진입할 때 무사히 하는 기술, 아직 멀었다. 이랬거든.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좀 심각하다. 이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4차보다 위력이 10배. 5차보다 한 6배 이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들 위협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5.7이라고 했지만 중국, 일본, 미국은 다 6점이 넘어갔다 그랬거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아직 북한 기술이 ICBM에 실을 정도 안 될 걸, 경량은 안 됐을 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걸라고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봐요.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외신 워싱턴 포스트 지도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을 도달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죠. 전문가들도 다 있다고 치고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94년에 핵동결을 했어요. 94년에. 네. 김영삼 정부 때. 한반도 불바다로, 서울 불바다로 나올 때. 그래, 카터가 갖고 할 때. 그때 핵동결했잖아. 핵동결이 뭐냐면, 야, 지금까지 개발하는 거, 그것까지 인정. 지금부터 하지 마. 이거였거든. 이거였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방법이 없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이나 중국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찬가지야.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 일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걸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전에 있는 오바마 정권이 퇴임할 때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라고 미국에서도 인정을 했었고, 미국, 중국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건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컨더리 어쩌고저쩌고 보이콧하면서 하고 얘기하면서 제재를 더 해야 된다 했잖아. 네. 제재를 더 할 방법도 없어. 근데 실상은 제재할 수 있는 건 다 제재할 다 수 했어. 있어요. 없어. 딱 하나 남았어요. 원유 공급하지 않는 거. 그쪽, 북한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석유를 받잖아. 요거 끊어지면 굉장히 큰 제재지. 근데 일단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북한 쪽에서도 뭔가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다 오픈을 한 게 아닌가요? 이게 걔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인정받는 거니까. 더 보여줄 게 있을지. 우리는 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나와라. 대화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남한도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걔들이 목적은 그거죠. 우리 체제 인정해주고, 그렇죠. 안전보장 해달라는 거야. 이거를 문서로 해달라는 거거든. 몇십 년 동안 걔들이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미국은 또 무서워하잖아. 그렇죠. 양쿠생이도 무서워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는 건데,
다른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방법이 그쵸. 없어요. 아무리 제재를 아니, 해봐야. 근데 보수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뭐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어쩌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놔봐. 뭐 없다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라는데 강력하게 뭐로 뭐 내 미사일 한 방 쏠래? 핵을 쏘고 나서 정책을 바꾼다고 바뀌진 않죠. 이게 김정일이 2011년에 죽었는데 보수 정권 9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뭘 하고 나서 뭘 했을 때 노력을 했을 때 안 됐으면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책을 바꾸라는 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책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도 그래요. 기자들이 물었지. 무력 공격할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기다려보면 안다. 트럼프가 이랬거든. 못해. 지가 어떻게 때릴 거야. 북한을. 그쵸. 때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미사일 어떤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고 이게 ICBM에 실어가지고는 못 날리니까 거기 때려도 돼. 그거 날려봤자 겨우 뭐 한반도로 날리겠지. 근데 지금은 잘못 때렸다가 님이 강함으로 때리면 어떡할 건데. 그쵸. 그리고 지난번에 ICBM이 서부까지 가는 그 거리였기 때문에 그때 말했잖아요. 높이 쐈기 때문에 높이 쏘지 않고 직각으로 쐈으면 그 거리가 4배가 된다면 미국 본토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기술까지 거의 온 것 같아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리기 전에 한국에 있는 미군이나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소개령 내립니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나서 때려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날까 주위에 미국인들 관광온 미국인들 보라고 아무런 그냥 잘 맥주 마시고 놀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리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용병의 근황을 그렇지, 잘 용병들 파악해보세요. 그래요? 용병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러려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제재 수단이 이제 원유 공급 중단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지금 사실 존나 열받았거든. 지금 중국에서 큰 국제 정치 대회를 하고 있어요. 브릭스 정상회의예요. 브릭스? 중국 주도입니다. 뭐 네. 중국, 뭐 러시아, 네네. 뭐 브라질, 네. 뭐 어쨌든 뭐 몇 개국 모여서 하는 거 있잖아. 인도차이나 이런 겁니다. 그날 얘들이 때렸다고, 그날 쏘아 올렸다고. 그래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았어 중국이. 근데도 중국이 원유를 왜 공급 중단을 못하냐? 만약에 석유를 안 내주면 진짜 북한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주에 몰린 쥐가. 엄청난 난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중국 국경선으로.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뭐 난민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 그렇죠. 중국 박살나요. 난민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못 끊는다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일본도 뭐 강력 규탄한다. 강력 규탄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는데? 실제로 성명서 발표하고 뭐 제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북한은 작년부터 7차 당대회, 올해 신년사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있는 핵도발 그리고 다가오는 구구절 그리고 다가오는 쌍십절까지 계속해서 핵도발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라고 해서 인정을 와서 미국과 대화를 해서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우리 체제를 인정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든지 우리나라가 단일한 나라로서 인정을 하겠다. 인정받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핵 개발을 한 상태에서 핵 보유국을 인정한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거고 이런 사례가 실제로 파키스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핵에 있었고 미국과 발맞춰서 서명 조약을 해서 이제 개혁 개방을 했거든요. 북한도 아마 한 번도 파키스탄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근데 간단하죠. 방법이 아까 없다 그랬는데 뭐 구태여 따지면 뭐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네. 지도자를 딱 없애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아니면 또 뭐 전술핵을 우리 다시 배치하는 거. 미국이 그걸 찬성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 뭐를 원하는데? 뭐 체제 보장 해줄게. 안전 보장 약속해줄게. 근데 일부에서는 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거는 방법이 해결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물방 맞아야 돼요.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쟤들대로 해주면 돼갖고 이제 조약 맺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럼 미국이 왜 안 하느냐? 미국은 한반도가 평화로운 게 자기들 국익에 좋을까요? 지금처럼 있는 게 자기 국익에 좋을까요? 지금처럼 있어야지. 띵동댕.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제리가 자주 하는 겁니다. 띵동댕. 말 잘하네. 그래서 아마 그 쌍십절 이후에 북미 간 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코리안 패싱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 한반도의 그 주도적인 문제는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는 대한민국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가 있고 곧바로 이게 만약 대화가 성립이 돼서 어느 정도 얘기가 맞으면 다자회담, 사자회담이나 육자회담으로 번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코리안 패싱도 결국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저렇게 해갖고 사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뭐 자꾸 코리안 패싱을 얘기해.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요.
북한이 통미봉남 그래갖고 남한이랑 얘기 안 해. 미국하고 얘기할 거야. 이랬을 때 김일성 잡아서 계속 미국에서 매달렸어. 우리도 껴하자 이씨, 우리도 껴하자 이씨 막 이랬다고. 미국이 귀찮아 죽겠는데 또 북한이 쟤들 자꾸 끼져주냐 이러고 하고 오히려 방해했다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따오 식으로 써가지고 통미봉남이 어째 써가지고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좋을 걸 바라야지. 우리 껴줘. 어쩌라고 껴주면. 아, 나 진짜 외교가 뭔지를 몰라. 외교라는 건 우리 국익에 최우선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앙탈 부리면 어떡해. 빵맹이 하나 날려야지. 그리고 코리안 패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문정부를 또 공격하고 문패싱이라고 바꿔서 쓰는 보수 언론도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도 날리는 거 보면은 북한이 오로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세계 최고의 패권자인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약하고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제끼고 러시아도 제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목표는 오로지 미국과의 단독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더 전자권 해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북한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자권 해소도 같이 이 얘기가 논의될 것이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북미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 사태를 해결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정부의 북핵 대응 같은 경우는 최대 압박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답답할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백약이 무효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핵 사태가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은 되겠죠. 돼야죠. 아 김정은 저 또라이 진짜. 당위성의 문제죠. 네, 해야죠. 짜증 나가지고 진짜. 이북돼지. 이북돼지. 네, 어쨌든 뭐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평화적으로 좀. 아니 사실 뭐 북한이 예를 들면 핵을 뭐 서울에 떨어뜨린다. 어우. 그러면 엄청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사실은 뭐. 아니 근데 그런 일은 그럼 개성까지 영향이 있고. 아니 쥐들은 그 순간 김치왕조는 사라져. 그걸 알겠지. 근데 굉장히 지금 뭐 일본에 떨어뜨리면 훨씬 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악도 못하지 뭐. 한숨과 사라지는 죽는 거요.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억울해 안 됩니다. 뭘 억울해? 억울해요. 살만큼 살았지 30도 알았으면.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미 대화하고 뭐 체제 인정으로 가는 방향이면은 그러면 통일을 안 하는 거냐라고 하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북 정책이 평화 정책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종전 협정을 이끌어내는 것, 평화 정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관문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항구적인 평화 단계로 넘어가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순간은 평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체제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쩌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안 되지. 보수 언론도 있고 해서 안 되죠. 뭐 주적인데 주적. 어떻게 그 주적인데 이제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래도 헌법 조문도 고쳐야 돼 그렇게 되면. 조문 고쳐야겠죠. 뭐 한반도 부속 도서란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난리 날 거야 또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한번 봉착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순간 갈지도 모르니까 막 살아. 나온 인생. 그러니까. 그래. 막 마카롱 하루에 10개씩 먹고 그냥. 아니야,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어. 난 그게 막 사는 건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게. 네. 우리의 꿈도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겁니다. 왜? 맞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늘 맛있죠.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좀 오래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검찰이 이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의 파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두 분 이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고요.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주 잘하고 있다. 네. 본인의 무덤을 파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자기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계속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말이죠. 요렇게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네. 김대중 정부 때나 혹은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젠다 세팅을 한다고 하는 보수 언론이 써줘요.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걸 갖고 조선일보가 썼다고 새누리당 애들이 또 활용하고 이게 먹혔다고 여론이. 그러면서 TK를 중심으로 해갖고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지금은 전혀 안 먹힙니다. 전혀 안 먹히고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죠. 전혀 없고요. 오히려 뭐하냐 니들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쏘고 지금 자빠지고 있는데 실험하고 있는데 니들 뭐한테 국회 안 들어가? 안보정당이.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 흥분해가지고 대한민국 보수는 안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손혜원 의원님한테는 빨갱이라 그랬다면서.
전혜원님 페이스북 라이브 했거든요. 정진석이가 야 태경 이 자식아 뭐 이러고 이러던데. 네. 죽여버리려면 참아서 이러고 이러던데. 사람들 다 말릴 때 천천히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재밌어. 북핵은 팽개치고 지금 김장겸을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판인 거예요, 진짜. 김장겸 사장이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쫄렸지 이제. 안 그러면 수갑 채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마치 본인들 체포당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그 김장겸 사장은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후보한테 MBC가 혹시 뭐 도울 것이 없느냐라고 접근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주 잘 됐다고 보고요. 정기국회 보이콧해서 보이콧 이렇게 한번 하면 다시 들어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 쌓기 쉽지 않아. 그러네요. 쪽팔려가지고 거의 없죠.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북핵 때문에 다시 뭐 만약에 명분을 쌓으면 북핵을 얘기하겠지. 근데 첫날에 그래놓고는 안 들어왔는데 뭐 뒤늦게 그것도 웃긴 거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추미애 대표가 했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그것도 못해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손해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도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새누리당이 이제 국감 보이콧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국감의 질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오지 마라 그래. 이번에도 좀 자유당이 보이콧을 반기지 않을까 안 해도 돼, 우리끼리 해도 돼. 일단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김장겸에 대해서 자유당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역풍을 우려해서 그나마 눈치 있으니까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고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진짜 바른정당도 싫지만 그나마 이번 기회에 진짜 자유한국당이 싸그리 망하고 바른정당이 조금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서 또. 또 이해운 게 터져가지고. 네. 또 이해운 또 터졌더만. 원래 검찰에서 4살 하고 있었더만. 네, 맞아요. 두 개야지. 역시 그래서 같은 DNA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집니다. 이해가 안 가. 돈도 많으면서 왜 그랬대? 그러니까요.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그렇네. 참.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네. 뭘 또 해, 그런 애들 얘기를. 짜증나게. 대본에 있는데? 아이씨. 대표 사퇴 임박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장겸 사장이 내가 무너지면은 한국당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같이 뭐, 운명공동체. 정원 유착에 대해서 본인이 인증을 했네요. 김장겸 좀 있으면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면 뭐 자유한국당도 같이 무너져. 야, 노스트라다무스야. 잘 맞춰. 좋았어. 고대영도 이제 아웃이야. 그쵸. 그래서 오늘 MBC랑 KBS가 5년 만에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방송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방송들이 제자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지지를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이야. 그 박지훈 변호사가 MBC 생방송 나갔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야 나가지 말아야 돼. 엄청 돈 주면 다 가시는 건가? 근데 그게 안 나간대요. 안 나가는데 이제 안 나가요? 미리 잡혀 있는 거여서 그치. 중간에 나올 수 없었다고. 근데 아마 그 화요일까지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잡혀 있었던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TV에서 박지훈 변호사 보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네. 욕 먹어도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근데 이런 게 있어. 우리 토요일 날 수다맨 녹음하고 이제 회식. 늘 이제 끝나면 회식하니까 회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고 다 거부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박지훈이 어떻게 거부하노?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동참한다 그러면 되지. 근데 자기는 목구멍까지 튀어오는데 그 말을 못 하겠대. 근데 하여튼 뭐 안 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생활 보수라.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생활 보수? 기회를 주겠어. 박성진을 까. 아니요. 박지훈. 왜 못 까? 성혁이야 박성진은? 아니요. 그거 뭐야 얘기해봐. 까봐. 다 깠잖아 이미. 누가 까? 이미 충분히 까지 않았습니까? 지난 방송에서. 그건 네 거 깐 거고. 어쨌든 청와대 생활보수 워딩을 어떻게 생각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끝이야? 더 까봐. 생활보수라는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뉴라이트 활동한 사람은 어떻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그 인사 시스템을 조금 바꿨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박성진은 빨리 사퇴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해운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음모론이죠. 합당하기 위한 그렇지. 당대표를 날릴 것이다. 그렇지. 뭐 이런. 자유한국당에서 터뜨렸다.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 외에는 대안이 없는. 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딱 20석이거든요. 한석만 나가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안 되는. 원내교섭단체하고 아닌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석 잃고 구석이랑 또 합칠 수도 있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명분이 생기는 거지. 네.
일단 뭐 야권의 혼란이 과연 어떻게 이런 거잖아.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만 네.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 대표적인 게 이혜원이야. 네.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혜원 날렸잖아 이번에. 네. 그래서 이게 음모론이 왜냐하면 그 옥씨가 그쪽들이 친한 사람들이거든. 친한 사람이거든 옥씨가. 그래서 옥씨가 뭔가 사주를 바꿔 터뜨릴 것이다. 왜 갑자기 그러면 터뜨리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죠. 우리 알 수가 없지. 네. 일단 뭐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형량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검찰의 댓글 외곽팀 수사가 확대가 되면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뭐 앞으로 얼마나 기소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로는 또 기소 못하고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른 거 횡령. 그러니까 뭐 배임. 적폐청산 TF 네. 과제별로 해서 네. 한 그렇게 번씩 될 좀 거고. 기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적폐청산 TF에서 검찰의 그 댓글 팀장들, 민간인 팀장들 네. 2차 고발 의뢰했는데 1차는 30명이었잖아요. 네. 요 30명은 이제 뭐 국정원 직원이라든가 혹은 보수단체 뭐 대표라든가 보수단체 관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2차로 18명, 네. 18명 다시 의뢰. 외곽 팀장들. 외곽 팀장. 18명이 네. 뭐 방송국 프리랜서라더라고. 우와, 프리랜서. 봤어요. 저 이거 사진 봤어. 사진 봤어? 남자야? 여자. 여자예요? 오. 하여튼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리고 뭐 예비역 군인도 있었고요. 사립대 교수. 네, 사립대 교수. 롯데그룹 임원, 뭐 대학생들. 진짜 다양하다. 다양하죠. 네. 각계각층.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보수단체 사람들한테만 돌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한정적이야. 풀이. 퍼뜨리질 못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해갖고 퍼뜨리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서경록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아까 대학 교수. 네. 본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해명. 아니라 그랬죠. 네. 그 해명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구라쳤다는 거잖아. 참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이거는 뭐 검찰 조사하면 나오겠죠. 조사하면 나오겠죠. 네, 그건 뭐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죠. 근데 조금 서경덕 씨의 그동안 행보가 갸우뚱한 부분은 있었어요. 방송에 뭐 이제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사진을 보고. 갑자기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분이에요? 이분이에요? 네. 그런가요? MBC 정기학직 아나운서. 왜 헐벗고 나왔어요? 헐벗 쓴 게 아니라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찍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분 좀 사진 처음 보는데. 하여튼 뭐 서경덕 교수 좀 지켜봅시다. 네. 아니라고 벌쩍 뛰니까. 네. 그건 뭐 지켜보도록 하고. 그렇죠. 롯데 임원은 왜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30명 외에 추가로 18명의 팀장이 새롭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면은 팀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은 그렇죠. 3차 또 고발 의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48명만 하진 않았을 자 거예요. 어쨌든 지금 48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댓글팀이 2012년부터 있었잖아. 네. 지금 2017년 아니에요? 네. 5년 동안 내부 고발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정도 하면 사람이 아니면 팀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팀장이 바뀌든 뭐든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술 먹다가 사실 내가 그렇지. 내가 댓글 달았어. 사실은 뭐 김구 암살했다고 술 처먹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많아. 술 먹고 얘기하다가 살인으로 걸려 들어간 애도 많다고.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포폰을 사용했다 그래요. 이 팀장들이. 네네. 팀장들하고 국정원하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팀장과 팀원들은 대포폰을 사용했다. 대포폰을 사용했고 교육도 받았다 그래. 철저하게. 혹시 걸리면은 뭐 어떻게 하라. 그렇지. 이렇기 때문에 아마 서영덕 씨도 혹시 걸리면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그 매뉴얼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내 추측이야. 내 추측이야. 이 무슨 북한 난파 간첩이 잡혔을 때 뭐 먹고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메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내 추측인데 뭐. 네, 이 팀장들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세훈 씨에게는 좀 더 오랫동안 콩밥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원세훈 같은 경우에는 지는 억울할 거라고. 분명히 왜? 자기보다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을 텐데 나 혼자 독박 쓰고 있잖아. 네. 지금 몇 년째야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4년 다 살고 잘못하면 배임 행령으로 또 쳐들어갈 수 있거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렇지.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 글쎄요. 점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네. 한번 재밌겠네요. 드라마보다 재밌겠네요. 이젠 그랬으면 좀.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젠까지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EJ라고 하는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혐의가 걸리고 다 확인이 되면은 강력한 처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그러니까는 딱 자기가 지은 만큼의 죄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거보다 이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받고 콜. 네. 묶고 따블로 가. 더블로. 그럼.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얘기 이제 개혁 개방을 했거든요. 북한도 아마 한 번도 파키스탄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죠. 근데 간단하죠. 방법이 아까 없다 그랬는데 뭐 구태여 따지면 뭐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네. 지도자를 딱 없애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아니면 또 뭐 전술핵을 우리 다시 배치하는 거. 미국이 그걸 찬성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 뭐를 원하는데? 뭐 체제 보장 해줄게. 안전 보장 약속해줄게. 근데 일부에서는 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거는 방법이 약간 해결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 맞아야 돼요.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쟤들대로 해주면 돼갖고 이제 조약 맺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럼 미국이 왜 안 하느냐? 미국은 한반도가 평화로운 게 자기들 국익에 좋을까요? 지금처럼 있는 게 자기 국익에 좋을까요? 지금처럼 있어야지. 띵동댕.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제일이 자주 하는 겁니다. 띵동댕. 말 잘하네. 그래서 아마 그 쌍십절 이후에 북미 간 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코리안 패싱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 한반도의 그 주도적인 문제는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는 대한민국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가 있고, 곧바로 이게 만약 대화가 성립이 돼서 어느 정도 얘기가 맞으면 다자회담, 사자회담이나 육자회담으로 번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패싱도 결국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저렇게 해갖고 사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뭐 자꾸 코리안 패싱을 얘기해.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요. 북한이 통미봉남 그래갖고 남한이랑 얘기 안 해. 미국하고 얘기할 거야. 이랬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 계속 미국에서 매달렸어. 우리도 껴하자 이씨. 우리도 껴하자 이씨. 막 이랬다고. 미국이 귀찮아 죽겠는데 또 북한이 쟤들 자꾸 끼져주냐 이러고 하고 오히려 방해했다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따오 식으로 써가지고 통미봉남이 어째 써가지고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좋을 걸 바라야지. 우리 껴줘. 네,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성공했다. 네,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 이춘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네. 아, 그분. 네, 유명하신 그분 분이죠. 진짜 대박 정규직인가 봐요. 그분이 원래 정말 철밥통이셔. 김정일한테 엄청 총애를 받다가 높은 데로 가서 방송 안 하다가 다시 컴백했어. 아, 그래요? 그 사람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실력파시네. 완전히 성공했다.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후계자가 없는 거죠, 북한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요거 많이 따라해요. 아, 그래요?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개그. 중국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톤을 따라해. 말도 안 되는 한국말인데 그렇게 해요. 그거를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북한이 쓴다고 생각해. 일본에서는 북한을 이제 기타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기타조선 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보다 더 지랄해 걔들이. 이번에 생중계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미사일 쏘면 더 지랄한데 난리 진짜 걔들은. 그래서 그런 거 좀 있죠. 그게 이제 그 아베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어서 더 심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극우 정권이니까. 아베가 낮에 가서 엄청 규탄하고 밤에 집에 가갖고 한바구음을 터뜨린다더라고. 와타카! 내 지지율에 영향력이 있으니. 그럼. 근데 일단 여러 번의 미사일 실험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황이. 왜냐면은. 당장 주식시장도 막. 근데 주식이야. 늘 그랬어요. 늘 아침에 떨어졌다가 오후쯤에 회복하고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이번이 왜 조금 더 심각하게 뭐냐면, 그전에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ICBM에 탑재하는 기술, 그 다음에 핵탄두를 경량화, 소량화하는 기술, 대기권에 올렸다가 재진입할 때 무사히 하는 기술, 아직 멀었다. 이랬거든.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좀 심각하다. 이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4차보다 위력이 10배. 5차보다 한 대여섯 배 이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들 위협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5.7이라고 했지만 중국, 일본, 미국은 다 6.2 넘어갔다 그랬거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아직 북한 기술이 ICBM에 실을 정도 안 될 걸, 경량은 안 됐을 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걸라고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봐요.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외신 워싱턴 포스트 지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을 도달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죠. 전문가들도 다 있다고 치고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94년에 핵동결을 했어요. 94년에. 네. 김영삼 정부 때. 뭐 한반도 불바다로 서울 불바다로 나올 때. 그래 카트가 갖고 할 때. 그때 핵동결했잖아. 핵동결이 뭐냐면 야 지금까지 개발하는 거 그것까지 인정. 지금부터 하지 마. 이거였거든. 이거였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방법이 없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미국이나 중국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찬가지야.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 일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걸 뭐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전에 있는 오바마 정권이 퇴임할 때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라고 미국에서도 인정을 했었고 미국, 중국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건데 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컨더리 뭐 어쩌고저쩌고 보이콧하면서 하고 얘기하면서 제재를 더 해야 된다 했잖아. 네. 제재를 더 할 방법도 없어. 근데 실상은 제재할 수 있는 건 다 제재가 다 돼 했어. 있어요. 없어. 딱 하나 남았어요. 원유 공급하지 않는 거. 아, 그쪽, 북한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석유를 받잖아. 요거 끊어지면 굉장히 큰 제재지. 근데 일단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북한 쪽에서도 뭔가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다 오픈을 한 게 아닌가요? 이게 맞아. 걔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인정받는 거니까. 더 보여줄 게 있을지. 우리는 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나와라. 대화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남한도 볼 필요도 없고 걔들은 그래서 걔들이 목적은 그거죠. 우리 체제 인정해주고, 그렇죠. 저 안전보장 해달라는 거야. 이거를 문서로 해달라는 거거든. 몇십 년 동안 걔들이 주장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은 또 무서워하잖아. 그렇죠. 양쿠생이도 무서워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는 건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방법이 그쵸. 없어요. 아무리 제재를 해봐야. 근데 보수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뭐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어쩌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놔봐. 뭐 없다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라는데 강력하게 뭐 모르겠어요. 미사일 한 방 쏠래? 핵을 쏘고 나서 정책을 바꾼다고 바뀌진 않죠. 이게 김정일이 2011년에 죽었는데 보수 정권 9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뭘 하고 나서 뭘 했을 때 노력을 했을 때 안 됐으면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책을 바꾸라는 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책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도 그래요. 기자들이 물었지. 무력 공격할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기다려보면 안다. 트럼프가 이랬거든. 못해. 지가 어떻게 때릴 거야. 북한을. 그렇죠. 때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미사일 어떤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고 이게 ICBM에 실어가지고는 못 날리니까 거기 때려도 돼. 그건 날려봤자 겨우 뭐 한반도로 날리겠지. 근데 지금은 잘못 때렸다가 님이 강으로 때리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ICBM이 그 서부까지 가는 그 거리였기 때문에 그때 말했잖아요. 높이 쐈기 때문에 높이 쏘지 않고 직각으로 쐈으면 그 거리가 4배가 된다면 미국 본토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기술까지 거의 온 것 같아서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트럼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리기 전에 한국에 있는 미군이나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소개령 내립니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나서 때려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날까 주위에 미국인들 강강한 미국인들 쓱 보라고. 아무런 그냥 잘 맥주 마시고 놀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리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용병의 근황을 그렇지. 잘 용병들 파악해보세요. 아, 그래요? 용병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러려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제재 수단이 이제 원유 공급 중단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지금 사실 존나 열받았거든. 지금 중국에서 큰 국제 정치 대회를 하고 있어요. 브릭스 정상회의예요. 브릭스? 중국 주도입니다. 뭐 네. 중국, 뭐 러시아, 네네. 뭐 브라질, 네. 뭐 어쨌든 뭐 이제 몇 개국 모여서 하는 거 있잖아. 인도차이나 이런 겁니다. 그날 얘들이 때렸다고, 그날 쏘아 올렸다고. 그래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았어 중국이. 근데도 중국이 원유를 왜 공급 중단을 못하냐? 만약에 석유를 안 내주면 진짜 북한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주에 몰린 쥐가. 엄청난 난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중국 국경선으로.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뭐 난민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 그렇죠. 중국 박살나요. 난민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못 끊는다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일본도 뭐 강력 규탄한다. 강력 규탄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는데? 실제로 성명서 발표하고 뭐 제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북한은 작년부터 7차 당대회, 올해 신년사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있는 핵도발 그리고 다가오는 구구절 그리고 다가오는 쌍십절까지 계속해서 핵도발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보유국을 인정해달라라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미국과 대화를 해서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우리 체제를 인정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든지 우리나라가 단일한 나라로서 인정을 하겠다, 인정받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핵 개발을 한 상태에서 핵 보유국을 인정한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거고, 이런 사례가 실제로 파키스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핵이 있었고 미국과 발맞춰서 서명 조약을 해서